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을 예제와 함께 제대로 배워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의 화면 구성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이 화면이 홈화면인데 상단에 파일을 PPT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에 열어서 작업을 했던 한 번이라도 불러와서 작업을 했던 문서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테마를 더 선택을 하기 위해선 추가 테마를 누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올 때 추가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 저장해놨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불러내실 수가 있겠죠. 즉, 이 상단 메뉴는요, 왼쪽에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홈에서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 열기 버튼, 열기 메뉴를 눌렀을 때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 메뉴는 새로 만들기와 열기 화면을 한눈에 펼쳐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빈 문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거나 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빈 문서로 시작을 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열어내는 과정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보시게 되면 먼저 좌측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작업을 할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다시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디자인 아이디어 창이 또 나옵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모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자세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세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명령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는 이 명령을 자주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명령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사용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체크를 풀어서 없앨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외에 더 많은 자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타 명령을 눌러서 파워포인트의 많은 명령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명령 선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버튼 드롭단추 눌러서 모든 명령으로 변경을 하시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자,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도형 병합을 하나 찾아보세요. 자, 도형 병합 버튼을 하나를 찾아서 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은 좀 비활성으로 흐리게 보이지만 도형 병합이라는 이 명령 버튼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 도형 병합은 나중에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또 이렇게 왼쪽 상단 위에다 놓지 않고요.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도구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작업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배치를 리본 메뉴 위에 표시하겠다라고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리본 메뉴는 뭐냐라고 하시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명령들을 말하는데요. 자, 파일 메뉴, 홈 메뉴, 삽입 메뉴, 자, 것들을 탭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익힐 때 상단에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메뉴라고 많이들 불러왔었죠. 그래서 그냥 홈 메뉴라고 하셔도 돼요. 삽입 메뉴. 자,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 탭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홈 탭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떠 있는 명령들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들의 이 탭을 누를 때마다 리본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본 메뉴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별로 가서 이 명령들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그룹에 보면 이렇게 작은 버튼이 붙어 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요. 자, 그런 사용처들을 사용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버튼은 자세히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버튼은 서식 상자. 자, 여기 갖다 놓으시게 되면 글꼴 서식 상자, 그다음 도형 서식 상자 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려면 화면의 구성 중에 메뉴들 잘 익혀 두시고 그 메뉴에 있는 그 버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리본 메뉴 축소 버튼이라고 해서 자,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리본 메뉴가 감춰지죠. 그리고 홈 탭 구조만 남아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탭 및 명령 표시를 클릭을 하면 다시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축소 버튼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릴 때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서 탭 표시만 만약에 누르신다면 자, 이렇게 리본 메뉴가 축소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펼칠 때 굳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누르지 않아도 이 홈 탭, 삽입 탭, 이 탭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에 이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모르고 사용을 하실 때 이 리본 메뉴를 다시 꺼내오는 방법을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서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이 영역을 축소판 그림 형식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좌측의 축소판 그림과 오른쪽의 편집 영역이죠. 슬라이드 화면의 경계선에다 놓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영역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왼쪽으로 좀 끌어서 슬라이드 작업 환경을 넓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번호와 총 슬라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해서 이 슬라이드와 관련된 발표자, 작업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 화면이 나옵니다. 쇼를 할 때는 나오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간단한 슬라이드에 대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다시 누르시게 되면 가려지죠. 그래서 기본 화면은 슬라이드 노트가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메모는요.
이 슬라이드의 개체나 특별한 상황을 메모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기능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축소판 그림과 슬라이드, 이 구조가 기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화면에서 작성된 모든 슬라이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슬라이드로 바꿀 수가 있고, 쇼를 하지 않고도 이 화면에서 바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화면 전환을 볼 수 있는 일기용 보기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화면 작업 화면을 오른쪽 하단에 기본, 여러 슬라이드, 일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그리고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자, 이럴 때 축소 버튼을 여러 번 누르셔도 되지만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들은 다 보기 메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꺼내 놓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 명령들을 다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기 메뉴를 눌러 보시게 되면 눈금자, 자, 상단 좌측에 눈금자 표시를 하시고, 지금 열십자 모양의 점선, 안내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내선 표시 이렇게 풀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면을 보셨을 때 눈금자와 안내선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 값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에 따라서 눈금자가 필요할 때 선택하시고 안내선이나 눈금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보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의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테마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 탭을 눌러서 자,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고 빈 문서에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테마 또는 서식을 선택해서 할지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이 테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열려 있는 파일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고요. 다시 파일 탭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할 때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만들기 전에 빈 문서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이런 다양한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공되는 테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테마에 작성된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다른 이미지 이렇게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테마의 색상, 테마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 선택한 이 테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이 이전과 그리고 다음 버튼을 활용해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테마를 선택을 하고 색상을 고르신 후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한 테마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다시 한번 눌러서 파일 탭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이 테마들 외에 내가
더 많은 테마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이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있는 즉 검색 상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작업하고자 하는 주제, 예를 들면 내가 교육과 관련된 PPT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교육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서식 테마들을 찾아서 보여주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입력하는 시점에서 조금씩 달리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 3D 모델, 3D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는 2019 버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 버전의 새로운 기능 중에 3D 그림을 3D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과정 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테마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여행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쓰시고 입력을 하면 여행과 관련된 디자인 서식 파일들이 제공이 됩니다.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건데요. 자, 이 중에서도 역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그리고 이전 또는 다음 버튼을 눌러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여행 사진 앨범을 선택을 했네요. 제가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 테마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총 8개의 슬라이드로 작성된 테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슬라이드에 원하는 그림과 글자를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작업을 다 하셨다라고 보고 이 PPT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장 버튼, 빠른 실행 도구에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파일 메뉴를 눌렀을 때 자,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금 현재 새로 작업을 하실 때는 기본이 저장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에서 저장과 지금 파일 메뉴에서 파일 탭에서 저장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파일 탭에서 저장은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자, 예를 들면 찾아보기, 자, 왼쪽에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찾아보기. 그러면 현재 이 컴퓨터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습이라는 PPT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이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리고 수정을 여러분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같은 파일의 내용을 최종본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습이라는 파일을 다른 위치에 또는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파일 탭을 누르시고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PC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눌러 놓으셨던 폴더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폴더를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PC에 다른 폴더로 위치를 바꿔서 작업을 하실 거면 자, 이렇게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폴더가 없다면 찾아보기를 눌러서 다른 위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문서를
위치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시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문서를 빠르게 열 때는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 홈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항목에 이렇게 연습이라는 PPT 파일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열면 이 연습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항상 최근에 열었던 항목이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연습은 자주 사용이 되고 내가 고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을 선택을 자, 누르시기 전에요. 자, 이 옆에 보시면 이 핀이 보이시죠? 이 항목을 목록에 고정이라고 해 놓으시게 되면 이 파일은 고정이 돼서 항상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열기 한번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고정된 파일은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밀려서 내려가지 않고 항상 상단에서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정됨을 눌러서 여기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 항목에서는 이 핀으로 표시된 것이 항상 상단에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을 익혀주시고 그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 PPT 파일을 작성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